얼마 전 저는 인스타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 대표님이신데 인스타 팔로워 10,000명 정도 되는 분과 공구를 진행했고 이틀 동안 무려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이 올린 게시물은 릴스도 아닌 일반 게시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정확한 타깃이었습니다. 그분 계정의 주제는 다이어트였고 팔로워와 좋아요,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4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제품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40대 여성이라는 정확한 타깃이 맞았기에 일반 게시물로도 폭발적인 구매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타깃에게만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방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팔로워 없어도 됩니다. 조회수 낮아도 됩니다. 광고 돈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따라하시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타깃에게 노출시키는 비밀은 바로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보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컨텐츠들이 다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축구 관련 컨텐츠를 자주 접한다면 인스타그램은 여러분에게 축구 관련 컨텐츠를 더 많이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이 다이어트 컨텐츠를 더 자주 접한다면 인스타그램은 여러분에게 다이어트 관련 컨텐츠들을 더 많이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카테고리의 분류 때문인데요. 인스타그램의 컨텐츠들은 각각의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맛집, 뷰티, 다이어트, 애견, 여행, 음악 등 우리가 특정 주제의 컨텐츠들을 자주 접하면 그 주제의 컨텐츠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애견용품을 판매하려는데 내 계정의 카테고리가 애견이 아닌 맛집이나 게임으로 되어 있다면 맛집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기에 애견용품 판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간혹 어쩌다 컨텐츠가 재미있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어도 그게 그 다음 컨텐츠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회수가 잘 나와도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시간과 돈을 쏟아도 나의 잠재 고객에 맞는 카테고리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단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가십거리일 뿐이죠. 결국 나의 잠재 고객들이 있는 카테고리에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정확한 잠재 고객에게 노출시키는 것, 이것을 카테고리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하는 카테고리에 어떻게 노출이 가능할까요? 사실 인스타그램 카테고리는 뷰티, 맛집 등과 같이 카테고리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걸 알고리즘이 판단하여 여러분의 컨텐츠를 특정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반응도에 따라 여러분의 계정을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반응도에는 팔로잉, 좋아요, 댓글, 시청시간, 저장, 공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컨텐츠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댓글과 같은 반응을 보이면 내 계정의 카테고리는 다이어트로 분류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주제의 컨텐츠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컨텐츠를 보고 반응합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애견이나 자동차에도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우리가 만든 다이어트 컨텐츠를 애견이나 자동차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노출시킬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모델로 나오는 여성분이 예뻐서 이성에 관심 있는 남자들이 좋아요를 누른다면 알고리즘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잡았는데 남자들이 더 많이 반응해 오히려 남자들에게 더 많은 컨텐츠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카테고리 해킹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만 쏙 뽑아서 노출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실험과 연구 끝에 인스타 계정을 우리가 원하는 잠재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1. 카테고리 품앗이. 2. 컨텐츠 제작 방법. 3. 공동 작업자 초대. 이 3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 품앗이입니다. 품앗이는 계정들마다 서로 좋아요, 마팔 등 반응도를 공유하는 작업입니다. 많은 인스타그램 강사님들이 알고리즘이 망가지기에 계정 품앗이를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주제의 품앗이가 인스타그램 계정의 빠른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재밌는 사실 하나를 관찰하게 됩니다. 팔로워 200명도 안 되는 맛집 계정이 한 달 만에 2,000명, 10,000명을 찍는 사례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이 계정들의 게시물을 눌러보면 팔로워나 조회수에 비해 댓글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단 계정들을 하나씩 클릭해보니 놀랍게도 똑같은 주제의 맛집 계정들이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애견, 리빙, 뷰티, 다이어트 등 빠른 성장을 한 계정들은 전부 같은 주제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카테고리 품앗이는 같은 카테고리, 같은 주제의 계정들끼리 서로 반응을 공유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뷰티 주제의 계정들끼리 품앗이를 하면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계정을 뷰티 카테고리라 판단해 뷰티에 관심 있는 유저들에게 노출함으로써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유저들에게 노출됨으로써 구매 전환율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주제의 계정들을 찾아가 댓글, 좋아요 등 먼저 반응을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카테고리 품앗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주제의 대형 계정 10%, 중형 계정 30%, 소형 계정 60%의 비율로 계정을 찾아서 조사하는 걸 추천합니다. 대형 계정 위주로 찾는다면 반응도를 얻기 어렵고 소형 계정 위주로 찾는다면 아직 카테고리가 완벽하게 분류되지 않아 주제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내가 카테고리 품앗이를 할 계정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 제작 방법입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타겟에게 노출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타겟의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영상이 터지는 조회수를 기준으로 삼아 영상을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개의 영상 중에 어떤 영상이 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높은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는 조회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겟에게 반응도를 얻고 최종적으로 구매 전환까지 되게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재미, 흥미 위주의 릴스는 조회수는 높을 수 있어도 내가 원하는 타겟에게 노출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탈모약이나 두피 문신 관련 컨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 흥미와 재미 위주로 만들면 오히려 10대 같은 어린 친구들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탈모와 관계가 먼 10대들에게 더 노출이 되는 겁니다. 조회수, 좋아요는 잘 나와도 구매 전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여성 인플루언서가 여성 의류를 판매하고 싶은데 단순히 댄스 챌린지 위주로 올리면 조회수는 잘 나오고 팔로우는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더 많은 좋아요를 눌러 원하는 여성 타겟층에 전혀 노출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타겟이 어떤 컨텐츠를 더 많이 반응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컨텐츠의 주제는 최대한 좁게 잡습니다. 예를 들어 맛집 탐방을 주제로 잡더라도 단순 맛집 탐방보다는 한 가지 메뉴만 집중적으로 범위를 좁히는 게 더 반응도를 얻기 좋습니다. 뷰티의 경우도 화장품 전체보다 립스틱과 같이 범위를 좁혀서 집중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매력적이고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도 반응을 얻기 더 쉽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좁혀 성공한 실제 계정들의 예시로는 김밥 큐레이터, 오늘의 립, 돈방구 계정들이 있습니다. 반응도를 살펴보면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 등 반응도가 대체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계정들이 구매 전환도 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톤앤매너입니다. 톤앤매너란 색의 일관성을 주어 고객에게 어떠한 감정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대표색을 정해 프로필 사진, 스토리 커버, 피드 등을 꾸며보세요. 톤앤매너를 맞추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타겟에게 노출됐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 작업자 초대란 내가 업로드하는 게시물에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는 걸 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게시물이 두 계정 피드에 모두 노출되어 팔로워 간의 참여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초대 방법은 업로드에서 사람 태그, 공동 작업자 초대, 인스타그램 아이디 입력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초대를 받아야 공동 작업자로 진행이 가능하고 친밀한 계정이 아니라면 공동 작업자 초대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의 계정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우호 계정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타겟에게 노출시키는 인스타 카테고리 해킹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돈을 버는 계정이 되기 위해선 단순히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카테고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잠재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카테고리 해킹 전략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콘텐츠가 이상적인 타겟에게 도달하여 각 게시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해는 가지만 막상 혼자 하려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카테고리 해킹에 대한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레드 1호의 인스타 컨설팅을 신청해주세요. 신청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더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